이제 한 4년 돼서 백수로 지금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평택박물관대학의 평택역사 바로 알기 이 프로그램 제1기에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분들께 먼저 이제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차를 몰고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 중에서 여기 오는 그 오산에서 여기 내려온 그 길을 막 넓히고 있고, 옛날에는 2차선 도로밖에 없었는데, 지금 상전 벽해의 그 변화를 겪고 있는 데가 평택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처음 평택 지역을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1993년도입니다. 그때는 뭐 소외대교도 없고, 아산 많이 전혀 평택 그러면은 전원적인 그런 지역으로 학생들이 농촌 봉사 활동을 가는데 이제 정해졌었고, 그래서 제가 학생들 지도하러 농촌 봉사 활동하는데 이제 참가를 하면서 지역 주민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평택이 어떤 데인가라는 이제 얘기들을 이제 많이 들으면서 여기는 홍수도 없고 가뭄도 없고 농사짓기 이제 좋고, 또 상당히 농경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부유한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봤었는데요. 제가 평택이 처음으로 이제 그 조사 나왔을 때가 1993년도에 저쪽 아산만 지역에 이제 포승지구라고 하는 지역이 막 개발되기 직전 때, 그때 거기에 이제 목마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키우는 그런 이제 목장 유적인데, 목장의 그 담장들이 이제 이루 남아 있는 그런 조선시대 유적을 이제 발굴을 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중세고고학을 한국에 이제 일본에서 유학을 했는데, 일본이 굉장히 중세고고학이 발달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중세고고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다 고대 이전만 이제 연구하는 그런 편향된 고고학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평택의 괴태곳이라고 하는 그쪽 포승 원정리 아시죠? 저쪽 지금 가스 무슨 기지 있는데 그 일대가 다 큰 말목장이 있었고, 감목관이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또 홍원 목장이라고 해서 또 말목장이 두 개가 큰 게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었고, 평택의 유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항상 궁금했었는데, 그러다가 소사동 유적의 척동기 시대 취락이 발견되면서 평택의 척동기 시대 유적들이 만만치 않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영원 선생한테서 척동기 시대에 대한 거를 배우셨죠? 네, 의외로 여러분들 놀라셨을 거예요. 평택에 이 척동기 시대 유적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거를. 우리나라의 척동기 시대 유적들이 아마 선사고대 유적 중에서 제일 많은 편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만큼 척동기 시대에는 우리나라 이제 환경이 따뜻하고 농경하기 좋고 그런 환경이었다가 기원전 4세기, 3세기 넘어가면서는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 초기철기 시대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겪으면서 이제 한랭기 유적들이 갑자기 확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기가 초기철기 시대인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역사는 선사 시대에는 비중국적인 북방적인 그런 문화였다가 이제 기원전 4세기, 3세기로 넘어온 그 시기에 중국의 전국 시대가 이렇게 확장돼 가면서 동북지방의 연나라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게 되고, 초기 시대에 철기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진, 한이라고 하는 중국의 대제국이 이제 성립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한사군이 설치가 됐고, 그런 중국의 군현의 설치에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사만시대라고 할까요? 고고학적으로는 이제 원삼국 시대라고 하는 시대인데요. 기원전 1세기부터 3세기간의 그 기간, 낙랑이 존재했던 그 기간 동안에 한반도는 이제 청동시대의 통일적인 그런 문화가 아니라 만진한 변한 고구려, 동해, 옥저 등등의 그런 소국족가들로 분열된 그런 시대를 겪다가 이제 한 3세기, 4세기 넘어가는 그 시기에 이제 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그런 이제 그 국가라고 하는, 고대 국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체계적으로 배우신 적이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역사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선사시대에서 이제 고대 국가가 출현하는 그 과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문헌 자료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뭐 부족국가 시대 뭐 그런 등등의 용어를 막 쓰다가 이제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그 부분을 설명을 못 해주고 애매하게 이제 설명하다가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에 그냥 의존해서 삼국의 이쪽 지역은 원조 비류가 와서 이제 초기에 기원전 18년에 백제가 성립이 되고, 그 백제가 이제 이 경기도 지역 일대를 점유해 있다가 점차 이제 공주로 475년도에 장수왕 침공해 오면서 공주로 천도에 가고 536년에 다시 부여로 천도해 간다는 그런 이제 단순한 그런 역사의 설명 속에서 이 지역이 그냥 자연히 그냥 하나의 그 삼한시대 다음에는 삼국시대의 백제의 지역,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여러분들에게 나온 팜플렛의 제목이 좀 제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랑 좀 다른데, 그거는 제목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진행하신 분하고 좀 일이 안 돼서 그런 제목이 됐습니다만, 아무튼 삼국시대 백제의 평택이라는 그런 걸로 초점을 놓고서 설명을 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오늘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보시면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도대체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순한 백제 지역이 아니라고 하는 결론이 그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최근에 이쪽 평택의 뭐 고독 지구다 여러 지구들이 막 지제, 그다음에 이쪽 각종 단지들이 막 만들어지면서 2000년대 한 10년부터일까요? 한 10여 년 동안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개발이 이루어진 데가 평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근 10여 년 동안에 가장 많은 발굴이 이루어진 데가 또 평택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평택이 엄청나게 많은 그 지역들이 개발이 되면서 개발 지역에서 새로운 자료들이 이제 발굴되고 2010년대 이후부터 2020년대에 걸쳐서 새로운 자료들이 막 제시가 되면서 이제 평택의 고대 역사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씩 좀 이해돼 가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제 한반도 초기 국가 단계의 평택의 고고 자료를 중심으로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그 목차를 제시하자면은 먼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문헌사에서 말하는 평택 이게 어떤 것인지 먼저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대별로 평택의 원사 시대의 고고학적 문화 이렇게 썼는데, 원사란 말은 이제 영어로는 프로토히스토리라고 하는 건데, 이제 역사 시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쓰는 그 문자로 자기의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한 시대부터가 진정한 자기 역사죠. 근데 역사 가운데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문자가 없고 기록은 없지만은 중국 쪽에서 한반도의 유리를 보고 기록해준, 예를 들자면 좀 뒤에 나올 삼국지위서 동의전이라고 하는 그런 책은 중국의 상하가 한반도에 있는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문화를 전해 듣거나 직접 보고 기록한 그런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원사 시대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게 좀 전에 얘기했던 중국 전국시대에 해당하는 초기철기 시대, 혹은 중국의 한대의 기원전 1세기부터 1, 2, 3세기에 해당하는 원삼국 시대는 이제 원사 시대라는 시대가 됩니다. 이건 또 이제 그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신뢰할 것이냐, 아니면은 중국 쪽 사료인 삼국지휘서 동의전을 신뢰할 것이냐에 따라서 보는 이제 문화 수준의 차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삼국지휘서 그러니까 위서 동의전하고 삼국사기의 그 차이가 뭘까요? 네. 네. 그 차이. 큰 차이는 약간 신화적인 그러니까 삼국사기에서는 이제 백제가 기원 18년에 온조 비류가 이제 비류 백제인가 아니면 저쪽 이 한성 백제 쪽에 이제 그런 다른 온조와 비류의 두 계통이 이제 초기에 그 국가를 세우다가 이제 온조가 결국 통합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초기부터 백제가 국가 단계로 설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고유왕 때 그 육자품 16관 등이라든가 완전히 정비된 고대 국가로 설명이 되고 있는 데 비해서 삼국지휘서 동의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의 문화를 아직도 부족 사회적인 그런 이제 수준으로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건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그런 원사 시대에 대한 부분을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고대 평택에서 고대 이제 이걸 삼국 시대의 백제 평택이라고 한 말을 붙이는 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적절한지는 이제 여러분들 결론에서 이해가 되실 텐데, 그랬을 때 여기 이제 새로 이 경기도 지역에서 이제 확인되는 그런 문화들이 계통이, 여러분 삼환시대 그러면 삼환시대가 끝나고 삼국시대로 된 걸로 생각하시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삼환시대의 마한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문화 집단이 경기도의 상당히 넓은 부분들을 차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문화를 3, 4세기까지도 유지를 하는 그런 가운데 백제가 조금씩 영역국가로 영역을 넓혀 가다가 결국은 이제 다 통합을 못하고 475년도에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 공주로 남아하는 것처럼 이제 고고학적 자료를 보면은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하나의 그 고대라고 하는 시대로 설정을 해놓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정치적으로 초기 국가 단계부터 국가로 이행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평택이 어떤 문화의 수준에 있었는지를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맨 첫 슬라이드 한 번만. 네? 맨 처음 슬라이드. 맨 처음이요? 네. 왜? 제목. 아, 네. 네,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서론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우리가 역사를 이해할 때는 세계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네루가르이 한 얘기인데, 우리가 적어도 한반도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서양사까지는 다 이해할 필요는 없고, 적어도 중국, 일본에 관련된 그러한 역사의 전개 과정과 그것을 통합사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지 우리 한국의 역사가 제대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아시아 전체 정치적 상황에 대한 그런 문헌사적 지식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런 그 중부 지역 정치 변화 양상을 갖다가 시공간 계열로 나누면서 이제 중국에 대한 관련된 것을 좀 말씀을 좀 더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존의 문헌사 분야에서는 이 백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은, 백제 국가의 형성과 발전에 따른 영역의 확대와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라고 하는 데서 이런 방식으로 백제사를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백제의 중심 도성은 이제 우리 풍납토성이 되겠죠. 풍납토성에서 이제 그 주변 지역들을 어떻게 그 통합해 갔느냐. 그 속에서 이제 마한 세력을 어떻게 통합해 갔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그런 관건이었는데, 최근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발굴을 통해서 이 풍납토성에서 확인되는 그런 백제와는 다른 계통의 주거지와 분묘를 갖는 그런 마한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쪽 경기도 김포, 인천, 그 다음에 오산, 그 다음에 평택, 그 다음에 이쪽 서산, 그 다음에 더 내려가서 전라남도 일대에 이 서해안에 걸쳐서 범마한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권이 존재하고, 그런 문화권과 저희 풍납토성을 중심으로 했던 백제 문화라고 하는 것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이제 이쪽 한반도 남한의 서부 지역의 고대 역사가 전개가 돼 갑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백제가 어떻게 마한을 하나씩 그런 통합을 하면서 백제 영역화를 해나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이제 과제인데, 우리는 너무 쉽게 처음부터 백제가 이 많은 넓은 지역을 자기의 어떤 그 권력의 범위 내에 포함시켜서 통치했던 거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역사에서 새롭게 쓰여져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서해안 지역의 이 마한 문화라고 하는 문화가 이제 백제와 서로 이제 관계에 맺어서 부대 국가로 먼저 성립해서 발전하는 게 백제인데, 그럼 백제 문화를 수용을 하면서 어떻게 변화돼 갔느냐, 그런 양상에서 그때 원래 마한의 전통 문화를 유지하면서 그런 백제적인 문화를 수용하는 그런 이제 마한의 전통적인 문화의 전통을 고수하면서 백제 문화를 부분적으로 이제 수용을 하는 것들이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곤혹스러운 게 뭐냐면은, 이러한 그 고고학적인 새로운 정보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제대로 전달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고고학 전공자들만의 어떠한 지식 속에 담겨 있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에게 그것을 역사를 이제 복원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장치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 고고학적으로 새롭게 발굴된 그런 자료들이 그러니까 어떤 그 새로운 역사를 우리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실패를 하고, 제대로 역사 교과서가 그 내용을 담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건 이제 선생님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역사 교과서를 집필하는 분들이 이제 문헌사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교사들, 역사 교사들이 이제 역사 교과서를 집필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고고학적인 그런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문헌에만 의존해서 역사 교과서를 쓰다 보니까 역사 교과서와 고고학적인 내용이 괴리되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문제의식 하에서 먼저 우리 국가형성기 한반도 주변 역사를 보고, 문헌사에서는 평택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이제 목차에 있다시피 초기 원삼국에 대한 고고학적 문화를 좀 보겠고요. 그런 문화에 백제 문화가 어떻게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는지, 어느 정도까지 이쪽 평택에 있던 마한 문화에 백제 문화가 수용돼 들어오는지를 이제 보면 여러분들이 그 평택의 역사를 좀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어려운, 이제 오늘 강의가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그 어려운 내용을 3시간 만에 다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보면은 문헌사에서 말하는 이제 고대 평택에서 우리가 먼저 여기 고대 평택에 여기 평택이 있는데, 이 평택이 이제 역사 시대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먼저
이 중국에 관련되어 있는 이 시대에 어느 시대와 서로 매칭이 돼서 역사가 전개되는지를 볼 때, 여기 이제 중국의 전국 시대에 우리나라가 이제 이 연나라부터 이 고조선 지역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이 초기철기 시대로 넘어갑니다.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전 1세기 단계에 그런 이제 그 역사를 겪다가 진한 요때까지도 이제 한반도는 초기철기 시대 이 요령성과 이쪽 그 중국 동북지방은 중국이 아니었죠. 그리고 한반도는 이제 청동기 시대에서 초기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지난 시간에 이 초기철기 시대까지도 배우셨습니까? 안 배우셨죠?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에 기원전 한 3세기까지 청동기 시대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중국의 큰 변화. 중국이 이제 전국 시대에서 이 연이 동북지방으로 진출을 하면서 자극을 받으면서 우리나라는 초기철기 시대에 넘어가게 되고 이후에 중국은 통일이 됩니다. 그다음에 한, 진한이라고 하는 세계 당시의 로마에 버금가는 그런 거대한 제국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한반도는 그게 이제 그 제국의 그 9년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 그 기원 후가 되면서 이제 여기 이제 3세기가 되면은 이제 기원 후에 중국은 이제 동환 시대라는 시대를 겪으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를 겪다가 위초고라고 하는 이제 삼국시대를 3세기 단계로 겪게 되죠. 그래서 이 3세기부터 이 6세기 후반까지 해서 위, 진, 남북조 시대, 그러니까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를 이제 중국은 이제 혼란기에 해당되는 이 시기가 이제 우리나라의 사만시대, 사만시대를 거쳐서 삼국시대가 정립되는 중국이 혼란된 그런 분열된 시기에 중국의 간섭이 줄어들면서 우리 한반도는 독자적인 그런 내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삼국시대 그랬을 때 우리는 그 한민족의 역사에서 삼국시대는 분열의 시대죠. 그죠? 그리고 분열되어 있는 시대. 이 통일가 신라가 이제 청동기 시대에 우리가 초기철기 시대까지 삼한시대 이전에 초기철기 시대까지 같은 문화를 갖는 제일적인 문화를 갖는 민족,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기에는 어렵지만은 그런 문화를 갖고 있다가 그러한 같은 공통된 문화를 갖고 있던 이 집단들이 한반도 일원에서 분열되는 그게 이제 우리가 삼한시대 그다음에 삼국시대까지도 그런 부절의 시대를 겪게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우리가 있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에 한대에 이제 이런 그 한군현이 설치되면서 여기에 이 역사 교과서를 보면은 이 부분 평양 일대의 역사 지도가 공백으로 돼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우리 한반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동네 중에 하나가 평양 일대. 그 황해도 평양 일대가 굉장히 살기 좋은 산과 강과 바다와 그다음에 평야가 다 있는 굉장히 살기 좋은 데고 거기에 이제 중국이 한군현을 설치를 했는데 그게 이제 낙랑 중심이 된 그런 한군현이 기원전 108년에 설치가 돼서 그다음에 이제 이런 낙랑의 기능은 이 남한 지역에 있는 마한, 진안, 명란의 삼한을 통제하는 그러니까 이재이책과 김이책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열 정책으로 여기서 정치적인 세력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이 한군현, 낙랑이 갖던 기능이 있거든요. 갖고 있었던 기능인데 낙랑이 기원전 108년에 설치돼서 멸망하는 게 몇 년도죠? 313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 중간에 또 대방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한군현이 한반도 서북 쪽에 이제 421년 동안 존속을 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고 그 지역에 보면은 이 당시 한대의 강철제 무기들이 다 들어와 있는 지금 여기 평택에 보면은 여기 미군 기지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미군 기지들의
있는 그런 뭐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주로 다 군사적인 이제 무기들이겠죠, 그죠? 무기들이고, 평택기지에 미제 뭐 트랙터나 농기구들이 들어와 있다는 소리는 여러분 들으신 적 없으실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쪽 한 제국에서 한 군현을 설치하면서 그 지역에 어떤 3인 정책, 그래서 중국의 한족들을 이주시켜서 거기에 살게 했다면은 거기에 많은 그런 중국 한대의 농기구라든가 아니면은 뭐 공구 생활도구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이 평양 일대의 남부랑 구역 일대 분에서 나오는 그 유적들에서 나오는 자료들 보면 대부분이 다 무기류들이 중심이 됩니다. 이러한 그 무기를 소지한 그러한 이 낭랑의 집단이 이쪽 그 남한 지역의 세력들을 이제 제압하면서 이제 이 지역의 성장이 이제 더뎌졌던 것이죠.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낭랑 2세기가 되면은 여기 대방군이 설치가 되면서 서로 이렇게 이제 이쪽에 철이 이렇게 이쪽 마한, 동해, 그다음에 대방, 낭랑, 그다음에 이제 외해까지 이렇게 수출되는 그러한 이제 역사 기록이 이제 보이는데, 그랬을 때 이 지역이 이제 이 지역은 범마한권, 백제는 이런 백백자가 아니라 맞백자를 쓰는 백제의 한 소국으로 존재를 하고, 더 넓은 지역들이 이제 마한 세력이 존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국이 이런 그 삼국시대, 위진남북조 시대를 또 지나는 그런 혼란기에 역사적 이 지역, 이런 그 중국의 혼란기에 한반도는 여기에 백제, 신라, 가야라고 하는 삼국을 이제 성장해 가는 그런 이제 기회를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중국이 계속 한의 제국이, 강력한 한의 제국이 존재했다면 아마 한반도에서 삼국시대 같은 그런 정치체들이 성장하는 것들이 아마 더 힘들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중국은 이런 그 혼란기, 이 혼란기를 겪으면서 위진남북조 시대, 남쪽 육조 시대, 이런 시대의 혼란기를 겪으면서 결국 중국 혼란과 분열의 시대, 이제 한국은 원삼국 시대인 삼국 시대의 그런 이제 발전기를 맞게 되는데, 근데 그런 삼국 성장하는 과정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죠. 삼국사기에 보면은 온조왕 때부터 이제 백제가 건국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 데 비해서 이 삼국지 위서 동의전의 마한전을 보면은 여기에는 54개의 소국이 있었다. 언제? 3세기에. 그죠? 여기는 기원전 18년에 건국을 해서 백제가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 데 비해서 삼국지 위서 동의전은 54개 소국이 마한 지역에 있다. 큰 것은 1만여가, 작은 것은 수천가가 되고, 그 다음에 지배자는 신지도 읍차라고 했다. 그리고 맹주는 목지국이었다. 이 목지국이 어디냐가 이제 또 문제가 되는데, 마한 3세기 전반 마한의 소국이 연맹체 맹주가 이제 목지국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지국을 천하일대로 보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러한 그 역사 기록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이 시기가 이제 원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시기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 해서 이 삼국사기를 그냥 믿는 역사학자들이, 문헌사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평택 역사도 그냥 삼국사기에 그냥 의존해서 그냥 서술되고 있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국지위서 동의전 신뢰하는 입장에서는 이 더 낮은 수준의 그런 사회상을 우리가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고고학자들은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는 삼국지 위서동의전의 내용이 더 적절한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뭐 절충을 하고 삼국사기가 삼국지 위서동의전을 절충해서 설명하자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백제의 고대는 이런 삼국사기적 설명에 아마 많이들
지식을 얻으셨을 거로 생각되는데, 오늘 얘기는 고학적 얘기는 32서 동의전 얘기에 아마 해당되는 그런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고유왕 때에 벌써 백제 육자평 제16 관등제를 했고 공복제를 했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유왕이 238년에 부산에서 사냥했다, 이렇게 이 부산을 오늘의 오산시 부산동 부근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요 3세기 전반에 백제 왕이 이쪽에 마한 세력 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여기는 백제가 완전히 자기의 영역가로서 이 소위 오산시 일대를 장악을 하고 있던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아무튼 우리 그 문헌사를 보면은 여기 일단 이 마한의 여기 고조선 유민들이 한반도 남쪽으로 이제 유입해 내려오고, 평택 지역은 사만주 마한 지역 일부였고, 그다음에 이제 삼국지 동의전의 얘기를 인용하면서 위만이 이제 등장하는 그런 이제 설명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후한소에서 준이 이제 바다로 달아나서 마한으로 들어가서 한왕이 됐다. 그다음에 이제 삼국유사에도 조선왕 준이 등장을 하고, 이제 평택 시사에 보면 이런 얘기들을 쭉 써놨는데, 그래서 이제 종합해 보면은 마한은 초기에 백제와 세력 다툼을 벌였는데, 마한은 현재 평택, 천안, 직산, 아산, 신창, 온양, 예산을 포함하는 아산만 유역권에 존재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 마한의 여러 소국들 중에 지금 평택 지역에 존재했던 나라들도 있었을 걸로 예상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팽성 지역은 뭐 신분 활국이다. 그다음에 진위 지역은 모수국이다. 뭐 이런 지역에 대한 옛날 그 지명을 비정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이 문헌 이 정도의 문헌 자료만 가지고는 소위 평택 지역이 어떠한, 그러니까 초기철기 시대의 고조선 시기, 그다음에 이제 초기철기 시대 이후에 삼한 시대, 즉 원삼국 시대에 어떠한 역사적인 상황이었는지를 설명하기는 굉장히 이제 곤란한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걸려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건국설화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여기에 웅천 쪽에 안성 일대에 이제 백제가 무슨 탕정성을 쌓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백제가 이런 식의 평택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백제 영역인데 평택 지역은 백제 9년 내에 편제돼서 진위 지역은 연달 9고 금사년 송천 활달 등으로 평택 지역이고, 진위 지역이 이렇게 있고, 평택 지역은 합팔형이다 등등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을 역사서에 쓰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유왕 얘기는 아까 말씀을 이제 드렸던 얘기인데, 그랬을 때 우리 하나 참고해야 될 것은, 백제라고 하는 것은 100개의 포구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이름이 되는데, 그래서 적적으로 이 백제가 이제 해상 활동을 한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사실 백제의 해상 활동을 했던 지역들이 이쪽 경기도 서부 지역에서는 제대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포, 인천 지역에서의 백제라고 하는 실체가 제대로 확인되고 있지 않고, 또 화성 지역에서의 백제가 무엇인지도 애매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이제 평택 지역에 백제가 이렇게 진출해 내려오는
이제 그런 정도의 역사적 사실, 그러니까 평택 지역으로 진출해 내려오는 그런 유적들이 이렇게 분포하는 정도라고 할까요? 이런 정도인데, 그래서 좀 제가 참 말씀드리기 고독스러운 게 문헌사적인 내용으로 평택의 고대 백제 관련된 역사를 설명드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 근거자료도 빈약하고 또 연구도 안 돼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평택 지역의 백제라고 하는 걸 쉽게 이게 상정을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세기 단계는 여기 이제 4세기 단계 역사 지도를 보면은 여기가 백제 지역이고 백제가 요소도 공략하고 산둥과의 관계에도 국제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여기를 지배했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4세기 단계에도 이 백제가 충분하게 이 지역을 다 점령한 것으로는 말하기 어려운 게 고학적인 이제 현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5세기가 되면은 고구려가 한성백제를 멸망시키면서 경기도 일대가 이제 고구려가 되죠. 그러면서 이 평택 지역은 이제 고구려 지역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고구려가 이제 이 대전 지역까지도 진출해 내려갔는데 그런 고구려 유적을 찾는 것도 이제 중요한 관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통일신라가 되면은 이제 여기 평택도 신라 6세기 중반에 이제 신라 지역이 되면서 이제 여기에 또 새로운 신라, 고신라와 그다음에 이제 통신라의 평택이 전개되는데 최근에 의외로 평택 지역의 통일신라, 고신라와 통일신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주거지, 취락, 그다음에 이제 생산 가마라든가 토기, 기와 가마 등등 그런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백제가 여기 이제 풍납토성, 이 도성이 여기 있죠. 그다음에 이게 제가 2000년도에 풍납토성 발굴했던 사람인데요. 이제 보존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많이 먹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풍납토성이라고 하는 그 토성 내에 있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일단 사만시대 원상구 시대라고 하는 이 지역 3세기 단계의 그런 문화층이 있고 그다음에 4세기, 5세기 단계의 문화층이 있어서 그게 이제 백제가 도성에서 어떻게 발전해 갔는지를 이제 풍납토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제 문화가 주변 지역으로 어떻게 확산돼 갔느냐, 주변 지역으로 어떻게 점령해 갔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풍납토성에서 발굴되는 유물과 이쪽 지역들, 예를 들어서 화성 내지는 오산, 그 다음에 이제 평택 이 지역들에서 풍납토성에서 나오는 4세기, 5세기 단계의 유물들이 과연 어떻게 그 유구나 유물이 어떻게 이 전파돼 들어오느냐를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혼합되는 그런 지역이 이 일대입니다. 오산, 그 다음에 화성, 그 다음에 여기 평택인데,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4, 5세기에 먼저 백제는 진출을 이쪽으로 먼저 포승지구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 루트에 중요한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마한의 거대한 세력이 저항을 하는 오산 지역의 그 수청동 고분군이 있다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세력들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여기 이제 그 평택시를 보면 여기에 이렇게 지휘천이 있고 항구지천이 내려오다가 이제 만나서 이렇게 내려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 해안가의 그런 포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런 낮은 평안 구릉지대 가운데서 청곡지구에 약간 산악지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최근에 막 개발되는 이 지역들, 어떤 평탄 지역들의
이 동쪽에는 또 이제 산악지대가 좀 위치를 하고 이런 생태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 여기에 이제 어떻게 이 초기철 시대 문화가 자리를 잡고 원상국 시대 문화가 진행되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건 이제 평택시 여러분 뭐 잘 아시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런 굉장히 하천과 바다와 그다음에 저평한 그런 구릉지대와 산지들이 어우러져 있는 이러한 평택은 선사시대부터 살기가 굉장히 좋았던 그런 지역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유적들이 뭐 구석기 청동이 다 있습니다만 초기철기 시대, 원상국 시대, 삼국 시대 그거만 해도 한 17%, 통신라 유적이 한 10%, 고려시대 유적이 19%, 조선시대 유적이 39%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시대별 유적 성격을 보시면요, 청동기 시대 유적이 굉장히 많죠, 그죠? 인구가 증가했다가 초기철기 시대가 되면은 확 줄어버려요. 그죠? 원상국 시대가 돼도 청동기 시대에 비하면은 적은 편이죠. 이게 몇 년 기준입니까? 네? 몇 년도 기준이에요? 이게 2024년 최근에 이제 이런 유적들이 이렇게 확인이 된 그걸 이제 통계 수치로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시기별 유구들을 보면은 청동기 시대의 여기 생활 유적 유구수입니다. 여기 굉장히 많죠. 한 2,000개가 넘는 그런 생활 유구들이 있는데 초기철기 시대가 되면은 생활 유구들이 5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갑자기 초기철기 시대가 되면서는 이제 그런 인구가 줄고 유적이 축소되는 그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그 원상국 시대의 2세기에서 3세기, 2세기부터 3세기로 넘어가면서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 지역이 이제 여러 지역들에서 유적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것이 이제 삼국시대로 이어지는데 원상시대에 비하면은 아직 적은 편입니다. 통신라 유적은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통계 자료 이렇게 초기 원상국, 삼국, 통신라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고대 유적들의 이런 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최근에 고독 국제화 지구 내에서 2019년 보고된 내용을 보면은 고대 유적들이 통신라, 삼국, 그다음에 삼국, 통신라 이런 이제 유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원상 시대 유적들도 다수 있는데 여기는 체크를 하겠습니다. 평택의 원사 시대 문화를 보자면요, 여기 우리나라의 초기철기 시대라는 시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초기철기 시대에 이런 서북한 지방의 이런 철기들은 중국의 전국시대 철기들이 들어와 있는 그런 지역들이고, 여기는 남한 지역은 이제 흑도 장경호라고 하는 토기, 그 다음에 거울, 세영동거, 동과와 함께 이런 철부들이 중국계 주족의 철부들이 들어오는 이 시기가 바로 이제 초기철기 시대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초기철기 시대에 해당하는 평택의 유적으로는 이제 여기에 초기철기 시대 유적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분포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토기 내지는 토광묘를 중심으로 해서 제시한 건데요. 경기도에는 이제 인천 거암동의 이런 유적이라든가, 그다음에 만성 만정리 도기동에 이런 이제 유적들이 나와 있는데요. 기타 이제 충청권과 전라도권의 이런 그 문화, 다수의 청동기에 일부 철기가 있는 이런 초기철기 시대라고 하는 것은 금강유역권과 전라북도 만경강 지역이 이제 남한에서는 중심지인데, 거기에 비하면 이쪽 평택 지역은 외연지대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주변 지역에 인천이라든가 안성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평택에서 초기철기 시대 유적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개에다가 하나, 둘, 셋, 11개 유적이 초기철기 시대 유적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그런 유적이 이제 율북리 유적이 됩니다. 유적 분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초기철 시대 유적들이 여기에 여기 진이천 이렇게 내려온 여기에 이쪽 서쪽 지역과 그다음에 이제 이 지역, 그다음에 여기 소산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몇 군데에 중심을 두면서 평택의 초기철 시대 유적들이 이렇게 이제 분포를 하는데요. 이 초기철 시대 유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유적이냐면은 그냥 토각묘에 여기에 그런 점토의 톡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 머리 아가리 부분에 점토 띠가 있는 토기를 우리가 점토의 톡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점토의 톡이 내지는 흑도 장경호,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토각묘와 이런 토기, 그 다음에 혹은 그냥 토각묘가 아니라 적성 목관묘라고 하는 이런 무덤에 이제 목 제품이 좀 들어가 있는 정도. 이런 것들이 최근에 평택에서 초기철 시대 유적으로 알려진 소사벌 유적, 고덕 좌교리 두릉리 유적, 그다음에 소사동 솔반말 유적, 내리 유적, 그다음에 토진리 유적 등 이런 유적들이 이제 초기철 시대 유적들이 많이 확인되는 가운데 이제 이런 소사벌 유적 이런 토기들이 이게 이제 점토의 토기, 흑도장경호 이런 토기들입니다. 초기철 시대 유적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평택 화양지구에 적성목감묘라고 하는 무덤에 흑도장경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여기에 이제 동모, 동검, 그다음에 이제 주저철부, 그다음에 철사라고 하는 이런 철기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시대 유적들이 한 11군데 정도 그 평택 지역에서 이제 확인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철 시대 유적들도 평택 지역에 결코 적은 건 아니에요. 경기도 지역의 초기철 시대 유적들이 중에 적어도 평택 지역은 적정 수준의 그런 유적들이 있는데 다만 어떤 이런 것들은 무덤이 한 개, 뭐 이렇게 한 개씩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전라도 같은 경우는 이제 밀집해서 나오는데 그런 어떤 초기철 시대의 분묘에서 어떤 강력한 힘을 갖는 수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무덤은 보이질 않기 때문에 당시 어떤 강력한 중앙에서 집권을 하는 그런 세력, 그러니까 어떤 권력자가 정치체를 형성을 해서 고대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는 아직도 선사시대적인 그런 이제 수준의 문화를 갖게 되는데 이런 유적들이 평택 소사벌이라든가 화양지구 등 아까 말씀드려서 이제 대표적인 유적들이 나오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11군데서 이런 유적들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다시 자세하게 보면은 이게 평택 율북리는 여기 그 진이천 서쪽에 있는 구릉지대에서 이런 토원묘의 이런 한국시동검과 주저철분대 이렇게 깨진 겁니다만은 이런 유물이 출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율북리 이 유물은 한반도 남부 지방의 다른 그 주저철부들과 비교해서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해놨는데요. 그 중에 이제 초기철 시대 이쪽은 완주 이쪽 전라북도의 만경강 유역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거기가 중심지죠. 그 중에 이제 그 평택에서도 이런 유적들이 간헐적으로 나오는 그런 어떤 초기철 시대의 문화 중심지로부터는 약간 변경 지역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주석으로 분석한 그런데 자 조직이 제대로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만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 철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제 연구를 하는 게 제 전공입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저 사진은 잘못 찍은 사진 같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 평택의 율북리 유적은 이제 경기 지역에서
다른 유적과 함께 1단계 가장 이른 시기에 그러한 이제 철기 문화 단계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른 지역들의 이제 경기도에 다른 지역들의 이런 이제 2단계, 뭐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아직 평택 지역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철기가 나온 사례는 이제 없고요. 여기 가평 대성리 유적에서 여기 이제 대성리 역사를 이제 짓기 위해서 발굴을 하다가 여기에 이제 원사구 시대의 실화 유적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거기서 보여지는 주거지가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의 이제 엿장이라고 하는 그런 건데 오각형, 육각형 이런 이제 주거지가 원사구 시대의 이제 예지역인데 풍납토성에서 확인되는 주거지들은 이런 주거지들이에요. 그러니까 백제의 기반이 됐던 풍납토성의 그런 고대국가 도성의 그런 성장의 초기 단계는 백제는 이쪽 마한과는 좀 이따 보실 마한과는 다른 어떤 예지역, 이 동쪽 지역의 그런 주거지, 그런 분묘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갖고 있었던 집단으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네. 그 다음 단계에 이제 경기도에 여기 2-2단계는 이런 철기들이 나오고 3단계는 이런 철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평택 지역은 이 철기 문화에 있어서는 아직 그 자료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오는 유적이 몇 군데가 있는데 아직 자료가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고 대신 뒤에 이제 평택 지역에도 제철 유적이 가공이라고 하는 그런 유적이 이제 제철 유적인데요. 그런 유적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시대 유적의 그러니까 이제 하나로 하양지구 유적 4에 보면은 이걸 뭐라고 그랬죠? 적성목감묘. 네, 이런 무덤에 이제 이런 무덤에서 나오는 흑도장경호, 주로철부, 네, 그다음에 여기 동모, 동검, 함께 철사. 이건 각도라고 하는 건데 철사는 뭐냐면은 그 어떤 대나무라든가 목기를 가공할 때 표면에 그 일본 말로 뭐라고 하나요? 그 시하게라는 말을 쓰죠. 네, 그런 기능을 하는 그 철기입니다만은 이런 것 요게 요 사진이고요. 이거 도면이인데 이런 게 이제 그 하양지구에서 적석목관묘라고 하는 그런 무덤입니다만은 이런 무덤은 이렇게 만듭니다. 땅을 파고 바늘 넣고 돌을 채우고 그다음에 돌을 덮고 이렇게 이제 덮고 그래서 근데 이 돌이 여기에 있지 않고 이게 이제 좀 함몰을 하죠, 그죠? 목관이 그러니까 썩어서 내려가니까 이렇게 함몰이 되는 그런 무덤이 하나있는데 이런 것들이 북한에도 있고 남한에 경기도에도 있고 충청도에도 있고 전라도에도 있고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도는 이게 적은 편인데요. 여기 보면 전국에 적성 목감묘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무덤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평택에도 그런 이제 무덤이 초기 시대의 무덤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 있는 그 철기들이 이렇게 요거는 이제 화양리에서 나온 철기, 토기, 화양리, 청동기 이렇게 해서 다른 지역들과 이제 비교하는 그런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택 양교리에서도 이 적성목감묘가 나왔는데 여기는 유물이 여기 옥 제품만 하나 딱 들어있는 빈약한 무덤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평택 토진리에서는 길쭉한 그런 토학묘에 이렇게 점수의 토기 이런 것들이 이제 후기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네,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독 좌교리에서도 이런 토학묘에서 그런 점수의 토기가 출토가 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리에서는 여기 그 그냥 유구가 없이 그냥 수열 안에서 이런 점토의 토기에 약간 요
아가리 부분이 삼각형으로 되는 것은 약간 늦은 시기 겁니다. 늦은 시기에 초기철기 시대의 유물이 출토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택 북리에서 또 이렇게 토광묘에서 이렇게 점토의 토기가 이거 나온 것들이 수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토광묘와 점토의 토기, 흑도장경호라고 하는 것들이 밀집해서 분포하는 그러한 지역들이 이렇게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철기들이 많이 나오는 지역, 그다음에 철기들이 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는 지역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에 초기철기 시대의 유적 가운데서 여기 평택의 화양리, 그다음에 이런 거, 그다음에 평택의 율북리, 그래서 이런 좀 점토의 토기와 흑도장경호 함께 철부가 이렇게 함께 공반되는 그런 게 이제 평택의 초기철기 시대 문화의 이제까지 중요한 자료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어서 이제 기원전 1세기부터는 이제 원삼국 시대라는 시대로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이제 낭랑 항구형이 이제 설치가 된 다음에 이 한군형이 설치된 직후 기원전 1세기부터 그 다음에 기원 후 1, 2세기까지의 유적이 굉장히 이쪽 범마하권에는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그 적은 가운데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 경기도에 이제 여기 한강이고요, 여기 풍납토성입니다만은 여기 이렇게 노란 선으로 그은 지역이 백제의 영역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문화 지역은 이런 주거지가 여장의 이제 육각형, 오각형 이런 주거지에 경질무토기라고 하는 이런 토기를 쓰고 북면은 적석총 같은 무덤을 거의 잘 안 쓰는 그런 문화 집단이 이쪽에 분포를 하고요. 거기에 비하면은 이쪽 김포 인천 쪽에 보면 분구묘라고 하는 그런 무덤들을 쓰는 집단들이 강력한 강철제 무기로 무장한 집단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쪽은 이런 주구묘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오산, 평택,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그 다음에 용인 등등에서는 이런 주구묘라고 하는 무덤들을 쓰는 집단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이 쓰는 토기는 이쪽 토기와는 다른 토기입니다. 무덤은 토학묘 내지는 적성목감묘를, 그러니까 토학묘를 주로,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분구묘 집단, 그다음에 주구토학묘 집단, 그냥 단수 토학묘 집단, 이런 식의 이제 집단이고, 주거지는 이런 것과는 다르게 여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주식 기둥구멍이 4개인 그런 주거지. 그래서 다른 분묘와 주거 토기의 다른 문화권이 형성되어 있는 게 이제 원삼국 시대 기원전 1세기, 그러니까 기원전 1세기에서 1, 2, 3세기, 그다음에 4세기, 더 나아가서 5세기까지도 이런 정리된 문화들이 각지에 존재를 합니다. 이게 마한과 백제의 차이예요. 백제도 원래는 백제의 그런 백제도 마한의 한 소국이었는데 전혀 다른 그런 문화를 가지고 이제 생활합니다. 백제 지역에서 이런 여자형 주거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인데, 이쪽 마한 지역은 주거지가 이런 사주식입니다. 사주식인데 원래 이런 출입구가 없었는데 이런 문화 영향을 받아서 이제 사주식이 되고요. 무덤은 이런 주구묘를 쓰게 되는데, 이쪽 백제의 예지역이라고 하는 데는 적석 분구묘라고 하는 이런 무덤들을 여기저기서 이제 쓰게 되고, 일부가 이제 토학묘를 쓰는 이제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보시면은 빨간 쪽이 이제 저희 마한 문화권의 분구묘, 주구묘. 분구묘는 주로 이제 바닷가에 가까운 해안가에 서산, 인천, 김포 이런 데에 있는데, 경기도의 남부 지역에는 이런 무덤 분구묘 대신에 주구묘가
이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어떤 문화 영역의 구분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 얘기냐면은 기원후 2, 3세기에 주로 진행된 얘기입니다. 그럼 기원후 2, 3세기면 여러분 당연히 여기는 백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백제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경기도가 이런 문화를 갖고 있는데 이런 문화가 백제라고 하는 하나의 이름의 국가로 통일돼 있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게 뭔가 역사가 이상하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던 단순하게 여기 백제라고 썼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죠? 네. 이런 유적이 있다고 하는 것도 처음 들으셨죠? 이게 이런, 일단 계속 보실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쪽에, 이런 분구묘, 서해 지역이 이제 개발되면서, 1990년대, 2000년대 전반만 하더라도 우리가 다 모르던 겁니다. 서해안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서해안 지역이 개발이 되고, 이쪽, 김포, 인천이 엄청나게 개발이 됐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이 개발되면서, 이 경기도 지역의 그런 새로운 문화들, 또 충청권에도, 전라권에도 그런 문화들이 이제 새롭게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삼각형이 뭐냐면은 적석 분구묘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돌로들. 강원도 지역들, 영서 지역의 일부 이런 데서 이제 쓰는 무덤들인데, 이쪽 선 이쪽으로는 분구묘라고 하는 빨간 것들이 아마 이제 분구묘, 빨간 게, 추락들이고요. 이런 동그라미가 이제 분구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이 주구토강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동그라미 번호가 있는 것들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런 무덤. 잠깐 내륙으로 좀 들어와서는 이런 눈썹처럼 생긴 이제 묘광을 만들어서 쓰는 분구묘지역, 주구토강묘지역, 적석분구묘지역. 이런 저희 분묘 문화의 영역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연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내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평택은 뭐냐? 평택은 이런 주구묘라고 하는 이런 무덤, 주구토강묘 혹은 토강묘 중심의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 지역은 이제 분구묘 또 이렇게 이제 2014년도에 벌써 이런 논문이 나와서 조광이라는 사람이 이쪽은 주구토강묘 지역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 일부 이제 이쪽 안성 쪽에서 분구묘가 여기 나왔죠. 이쪽에서도 분구묘가 일부 이제 보이기는 이제 하는데 아무튼 이러한 영역을 나눠서 연구를 하고 있고 평택은 여기에 속하는 그런 것이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주거지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죠. 마한의 주거지는 사주식이다. 기둥이 구멍이 4개 있고 사각형. 근데 이제 조그만 것도 많지만은 큰 것들은 주거지 크기가 10m, 10m. 여러분들 10m, 10m 그러면은 평수로 따지면 몇 평 될까요? 한 33평, 30평 좀 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당시에 3세기에 30평의 주거지에 산다면은 그래도 지배자 정도가 되겠죠? 요즘 30평에서 사는 사람이 부자는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당시에는 이제 그런 대형에 속하는 그런 이제 주거지들이 있습니다만은 경기도 지역에 이렇게 사주식 주거지 지역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이런 여자형, 이 출입구에 이런 글자로 여자형 주거지가 있는 지역이 이렇게 있고, 이 사이는 이제 공존하는, 막 섞여 있는, 그 다음에 사주식 주거지에 여자형 주거지에 돌출구, 출입구 같은 것들이 붙어 있는 뭐 이런 유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문화는 여기는 이제 어떤 문화냐?
하나의 그런 문화 영역을 나눠서 구분했던 예지역과 마한지역과 구분했던 그런 문화들이 이제 기원은 3세기부터 서로 영향을 주면서 교류하다가 백제가 성장하면서 백제가 갖고 있던 문화적인 주거지라든가 취락의 요소들이 들어오면서 동시에 4세기, 5세기가 되면서는 이제 백제는 앞선 선진적인 고대적 토기 문화를 갖게 되거든요. 백제 토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백제 토기가 어떻게 이제 이 마한 지역에 유입돼 들어오느냐라는 것을 이제 밝히는 게 하나의 백제의 영역 확장, 그 다음에 백제의 마한 통합. 그런 가운데서, 여기 통합이라고는 말하지만은, 어떤 방식의 통합이냐. 자체적인 자치권을 인정하면서 문화를 인정하면서 통합한 것이냐 아니면은 완전 지배, 복속의 그런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연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원상시대 유적들 이렇게 쭉 돼 있고요. 원상시대 이제 취락 유적들이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는데, 여기, 그러니까 원상시대 취락 유적이 한 22군데에서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죠? 가공리 유적, 그 다음에 여기 좌교리, 뭐 해창리, 다 아시죠? 지제동, 세교동 유적들, 소사동 유적들. 그런데 이제 주로 이쪽에 많은 이유는 뭐죠? 이쪽이 엄청나게 개발이 된 거죠. 그죠? 평생 개발이 되면서 이쪽에서 발굴이 엄청나게 이루어지면서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택은 이쪽 내륙적인 그런 문화 하천과 바다를 갖고 있는, 그래서 이런 그런 그 뭐랄까요, 해양어로 관련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고대의 그런 그 생업 체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들이지만은, 그런 데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엄청나게 급속하게 완전히 개발이 되어버리면서 평택의 바다는 완전히 공업도시를 바뀌면서 거기에서 선사 고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금 이제 평택항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 가운데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유적이 뭐냐면은 평택 세교동 모산골 유적입니다만, 이건 뒤에 원삼국 시대부터 3세기, 4세기, 5세기 단계의 그런 백제 여행되는 그런 고대 도시, 지방 도시의 문화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고요. 벌써 이제 세교동에서 그런 취락과 함께 이렇게 분묘들도 발견됐고, 주거지 가운데서 이제 평택 지제동의 취락들에서는 이런, 여기 보면은 원삼국 시대의 주거지가 15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나온 토기는 병질 모금토기라고 하는 아까 저쪽 마한 지역이 아닌 예 지역의 토기들이 들어와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주거지, 그 다음에 이제 수열유구, 구상유구 등등 이런 유적들에서 유물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지제동 760-1번지 유적의 취락에서 이제 이게 이런 식의 취락이 확인이 됐고 발굴됐고, 그래서 이제 나온 토기류들입니다. 원상국 시대 주거지가 15기가 나왔는데, 주거지 형태는 어떤 형태죠? 사주식, 장방형 내지는 방형의 그런 주거지들. 그래서 토기는 이쪽 백제 지역인 예 지역의 영향을 받는 토기들이 들어와 있는 그런 이제 문화가 이렇게 스팝되어 있는 그런 양상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주거지들의 형태는 방형, 장방형이 중심을 이루는 이런 이제 주거지들인데, 평택은 과거 살던 사람들이 이제 수열 주거지를 보통 30-40cm 파고 들어가서 이제 이 쥐들을 짓는데, 이 평택 지역은 1950년대인가요? 그때 미군들이 다
트랙터, 그러니까 불도저 같은 걸로 농경지를 만든다고 다 평평하게 다 이제 밀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적들이 아마 그때 어마어마하게 그런 선사시대 고대 유적들이 파괴됐을 거고, 지금은 남아있는 게 이렇게 겨우 그냥 바닥만 남아있는 경우, 겨우 이제 이렇게 번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좀 많습니다. 이런 식의 주거지가 남아있는 경우가 겨우 이렇게 이제 일부 남아있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토기가 이런 게 이제 소위 말해서 경질무문 토기라고 하는, 원래 마한 토기가 아닌 토기예요. 마한 토기가 아닌 경질무문 토기라고 하는 예의 문화가 들어와 있는 그런 이제 것이 특징입니다. 시루고요, 파수, 이런 이제 주거지와 이런 것들. 그다음에 평택 본관리에서도 주거지에서 유물들이 나왔는데, 평택 지역에서 이제 조사되는 그런 이제 주거지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 산업단지 3구역, 여기 3구역에서도 이제 주거지, 수열, 부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거기서 또 이제 이런 유물들, 이쪽 쪽입니다만은 원상국 시대의 주거지가 이런 곳에 겨우 이제 바닥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수열 주거지는 굉장히 깊게 파요, 일반적으로. 왜냐면 이게 이제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엔 또 시원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파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남아있는 게 저런 겁니다. 원래의 수열 주거지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면은 진이천 주변의 충적지의 그 자연재방 이런 데는 이제 지금 남아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수열 주거지들이 아까 보셨던 그 북한강의 대성유적 같은 그런 데는 지하 한 30-40cm 정도까지도, 한 50cm까지도 내려가는 그런 수열 주거지들이 이제 조사가 되는데, 평택은 두릉지대를 다 밀어버려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유적을 보존하자라는 소리를 적극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태고요. 또 동시에 이제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농경을 하면서 저장도 하기도 하고, 이런 수요를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게 주거지였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여기는 이제 저장 시설들로 보여집니다. 그런 각종 수요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평택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유적들은 이제 남아있지를 않은 겁니다. 남아 있었어야 되는데 보존 못한 것들도 많습니다. 왜? 그냥 조사하고서 신문에도 공개하지 않고 그냥 밀어버리는 경우가 이제 그게 정부에서 원하는, 우리나라가 이상한 정부예요. 그때 그런 이제 개발 정책 때문에 다 밀어버렸습니다만은, 이 평택 소사동 손반마을은 이제 여기에 보면은 주거지 주변에 이제 배수구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기 이쪽 이제 여기는 아파트를 짓는 데였던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이제 주거지들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택 지대동 부대 유적에서는 이런 이것도 경질무문 토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원상국 시대의 그 주거지에서 이제 주거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군립주 건물지라고 해가지고 이 창고들, 여기 기둥 이렇게 구멍들이 많이 보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고상 창고 유적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주거지와
그 다음에 어떤 뭐 곡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장하는 고상 가옥들 뭐 이런 것들 함께 이렇게 나오는 그런 유적들이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제 도로, 원상국 시대에 도로가 있었다고 하는 게 참 이상한데, 도로는 보통 이제 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이제 마차 바퀴 자국으로 남아서 이제 확인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 명칭을 여기 보면 이제 이 고고학자들이 아직도 여기 주공, 그래서 이게 그 기둥골 구멍을 얘기하는데 그 숫자는 215개로 적어놨는데요. 그거보다는 이렇게 이제 어떤 그 고상 가옥 형태였는지를 복원을 해서 제시를 해주는 게 더 옳은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은 여기 군립주 건물 이렇게 기둥구멍만 남아있죠? 이건 뭐냐면은 고상 가옥, 이따 보시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이제 수열 주거지들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유적들이 주거지, 그다음에 군립주 건물지 이런 걸 이제 도로 유적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에서 나온 원상국 시대, 삼국시대 주거지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렇게 많은 다양한 이제 유적들이 나와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연구들을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잠깐 시작을 해서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분만 쉬죠. 네.